네, 안녕하십니까. 24의 부동산 입지 분석입니다. 네, 오늘은 수도권 2억 이 아파트 추천 22년 2월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네요. 그래서 수도권 소재 2억 2천만 원 이하 입주 가능한 매물이 있는 단지 중에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을 좀 뽑아봤어요. 요새 조금 이제 조정기다, 뭐 하락 전환했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억 2천만 원 저가 매물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좀 몰리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어떤 단지를 선정했는지는 이제 설명란에 써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관심 있는 단지 위주로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고잔주공 그린빌 18단지 15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신도시에 정돈된 주거환경, 신안산선 트램 호재,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 송산 그린시티 개발 계획까지 품은 우수한 실거주 겸 투자처. 그러니까 신도시에 정돈된 주거환경, 현재 가치죠. 그리고 호재의 개발 계획, 미래 가치.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모두 갖춘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매물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네, 이쪽에 위치해 있죠. 네, 그래서 2.1억부터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구조는 이제 이렇게 거실 하나, 방 하나, 혹은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실 하나, 방 하나, 똑같은 거실 하나, 방 하나인데 좀 긴 구조도 있고 이렇게 정사각형 구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5평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15평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쾌적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좋은 장점이 많기 때문이겠죠. 네, 장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선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5평입니다. 그리고 복도시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직주 근접이 좀 떨어져요. 네, 1.3점을 받았는데, 네, 현재 아직 신안산선이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4년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4호선을 타고, 그죠? 여기 초지역이나 네, 중앙역에서 이제 4호선을 타고 서울까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다소 좀 직주 근접 교통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안산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장점은 상당히 많은 단지입니다. 우선 22년밖에 안 됐지만 재건축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 용적률이 121%, 지분이 15평이 넘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재건축 사업성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인 건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사업성 괜찮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 고잔동이 학군도 상당히 괜찮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18단지죠. 여기 초등학교와 중학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초지 고등학교까지 있어서, 그리고 뭐 이쪽에 그 상권도 갖춰져 있고 공원도 있고 해서 아이들 키우기 상당히 좋은 환경입니다. 여기 대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학원가도 이렇게 갖춰져 있고 바로 앞에도 있고, 이쪽 고잔동 쪽에도 네, 이렇게 학원가가 크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생활 환경도 상당히 괜찮죠. 이쪽 자체가 고잔 신도시이기 때문에 네, 정비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화공단, 그죠? 이쪽 반월공단과 이쪽 시화공단과 이렇게 맞대고 있기 때문에 좀 공업지역이 이렇게 인접해 있다. 그래서 이 신도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점이 오히려 풍부한 일자리 수요라는 장점으로 또 치환되기 때문에 네, 생활환경 자체는 상당히 준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활환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쪽 신도시랑 이쪽 공단이랑. 네, 그리고 자연환경도 상당히 괜찮아요. 네, 비록 공단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지만 그래도 이쪽 아래쪽에 뭐 시화호라든지 이렇게 원포공원, 그리고 상당히 이쪽이 녹지가 상당히 많죠. 네, 이쪽 풍경공원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조경도 상당히 괜찮고요. 단지 내에 이렇게 공원도 있고, 그래서 조경도 상당히 괜찮고 자연환경도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재인데, 호재가 가장 중요하죠. 네, 우선 신안산선이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네, 신안산선이 일단 정말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호수역에서 여의도역까지 가죠. 약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호수역에서 약 30분 안쪽 혹은 30분 정도에 이제 여의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이제 여의도까지 1시간 35분이 걸렸던 거에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이제 직주 근접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고,
또 이쪽에 이제 트램도 뚫립니다. 이렇게 시와 반월 단지를 잇는 이 트램이 뚫리는데 이쪽 단원병원 앞으로 또 트램역이 지나가기 때문에 18단지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화성국제 테마파크, 여기 이제 화성국제 테마파크 26년 예정이죠. 신세계가 5조 원, 약 5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쪽에 지금 화성 테마파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개발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개발 규모에 비해서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인지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쪽 26년쯤에 이제 완공이 되고 나면 이쪽 입지가 더욱 주목받을 것이고, 이쪽 세솔동 인근과 함께요. 그리고 이쪽 뭐 89 블록의 스마트시티, 그리고 송산 그린시티까지 이제 개발이 다 완료가 되면 이쪽 고잔동이 이 송산 그린시티 테마파크와 가장 가까운 그런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호재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쪽 초지역세권 개발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안산시 자체가 상당히 개발 압력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서울의 그런 일자리에 위존하는 그런 지역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자족적인 그런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서 이제 안산의 자체적인 그런 수요로 굴러갈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 시와 그 MTB, 이렇게 보시면 시와 멀티테크노밸리 약자죠. 해서 이렇게 4차 산업 위주의 그런 산업단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서 고잔동 그리고 초지동 인근 이 아파트들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영종도 풍림아연 1차 23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2터미널 확장, 제3터미널 신설 등 무궁무진한 확장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공항. 공항철도 고속화를 통해 서울 접근성도 지속 개선될 것. 그렇죠. 인천공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소 위축되어 있지만, 이쪽 인천공항을 비롯한 영종도 일대가 지금 위축되어 있죠. 하지만 앞으로 엄청난 그런 확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매물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2억 1천만원, 뭐 2억 5백만원 정도의 지금 입주 가능한 매물이 나와 있고요. 23평이고 계단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계단식. 상당히 쾌적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저층 아파트라는 점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다. 그 점은 이제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 자체는 상당히 쾌적해요. 계단식 24평, 방 3, 화 2입니다. 장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지금 학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인근에 있는 공항중학교가 학군이 상당히 좋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좋은데 88%, 그리고 특목고 진학률이 무려 25%. 그러니까 특목고와 자사고를 가는 그 비율이 25%, 4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는 이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공항고를 제외한 이제 이쪽에 하늘고라든지 과학고, 국제고가 모두 이제 3개 고등학교가 모두 이제 특목고이기 때문에, 그 특목고와 자사고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더불어서 이제 공항고 그리고 하늘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예요. 원래 제가 자사고는 이제 학업 성취도에 그 산정 기준에 넣지 않는데, 하늘고 같은 경우는 자사고인데 이제 지역 주민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전형이 경쟁률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2, 3대 1 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고뿐만 아니고 아까 그 방금 설명드렸듯이 과학고, 국제고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고인 공항고, 하늘고도 학업 성취가 상당히 좋고 서울대 진학률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학군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학원가는 좀 아쉽지만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 같은 경우도 아직 21년밖에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분이 20평 가까이 되어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지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한 10년 뒤에는 충분히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활환경, 이쪽 공항신도시, 기본적으로 공항신도시이기 때문에 정비가 된 그런 생활환경이고,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 준수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단점은 이제 주거환경인데 아무래도 이제 20년차 구축이고 저층 아파트,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이제 뭐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직주 근접, 아무래도 이제 영종도다 보니까, 그죠? 영종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이제 단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사실 지금 중구, 인천에 워낙 공급이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깎였어요. 근데 이 호재 자체는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교통호재가 상당히 핵심인데 이쪽 제가 여기에는 이제 공철 고속화 9호선 직결만 써놨는데 일단 이쪽 신도로 가는 다리가 바로 옆에 1차거든요. 신도로 가는 다리가 뚫리고 그리고 이쪽에 뭐 제3 연륙교도 뚫리고 하잖아요. 이렇게 영종도의 자체적인 수혜와 더불어서 이제 핵심적인 그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공항철도 고속화.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발표가 됐죠. 그래서 공항철도 현재 표정속도 100km인 그 공항철도를 뭐 150km까지 올리겠다. 네, 그리고 9호선과 직결하겠다. 아무래도 이 공항철도가 이제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가장 처음으로 타는 저희 그 관문 같은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도 비록 이제 도심까지 빠르게 가지만 더욱 빠르게 아무래도 인천공항과 도심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더욱 빠르게 마치 GTX급 속도로 이제 이 인천공항을 그 공항철도를 고속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림하연 1차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네, 더욱 빠르게 지금도 꽤 괜찮습니다.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리지만 뭐 광화문이라든지 뭐 마곡 이런 강서구나 뭐 이런 업무지구는 상당히 빨리 가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더욱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 직주 근접이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죠. 인천공항 자체도 이미 엄청나게 큰 일자리죠. 네, 인천공항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런 관련 업체들 더불어서 이제 인천공항이 이제 2터미널 확장, 제2여객터미널, 제3여객터미널 이제 확장 및 신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자리 증가는 당연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가장 요즘에 집값 상승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소 위축되어 있고 시세도 다소 위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점점 좋아질 만 남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스파이어라고 해서 이쪽 그 엄청나게 큰 복합 리조트가 또 이쪽에 건설이 돼요.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약간 여기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라고 나와 있죠. 약간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24년 5년 뭐 늦으면 26년까지는 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복합 리조트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이쪽 유명한 파라다이스보다 더 큰 규모의 그런 대형 리조트고요. 그리고 드림 아일랜드, 뭐 영종 하늘도시. 영종 하늘도시는 이제 이쪽에 조성되는 그 하늘도시를 뜻하고 그리고 이쪽 드림 아일랜드, 한상 드림 아일랜드가 있어서 이쪽도 엄청나게 큰 거의 테마파크 규모의 지금 공사가 계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미단시티도 있죠. 그래서 영종도 자체가 간척지이고 평지이고 아무래도 개발 압력이 높은 빈 땅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상당히 많아요. 이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이제 진행이 되느냐 그게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착공을 한 지역이 많고 착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곧 착공할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현재도 많이 분양을 하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인프라도 점점 좋아지겠죠.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지금은 없는데 이제 이런 생활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인천공항과 인접한 이 운서역 인근 운서역 역세권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 두산 1단지 15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인천 2호선 연장에 가장 큰 수혜를 볼 단지 중 하나, 서해선 3호선 GTX 연결을 통해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 비약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그죠? 인천 2호선 연장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이 중산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렇게 2억 1,500만원, 2억 1,700만원, 뭐 800만원 이런 식으로 매물이 나와 있고 보시면은 복도식이죠. 복도식을 해서 지금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제 복도식 15평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조금 이제 열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감안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뽑아봤는데요. 장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자연환경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재건축 사업성 학군 호재 이렇게 준수한 편인데 자연환경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고봉산이에요. 일산이 왜 일산이냐면 이제 산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산이거든요. 그 산이 바로 고봉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봉산 이렇게 숲세권 그죠?
고봉산 숲세권이고 이쪽엔 탄현공원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녹지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태미공원도 있고 중간에 이제 단지 내에 마루공원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공기도 좋고 숲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고 재건축 사업성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용적률이 12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분도 15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요. 네, 물론 2종이긴 합니다만 용적률이 워낙 낮고 지분도 괜찮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연차도 28년은 꽤 오래됐죠. 그래서 괜찮은 재건축 사업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학군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보시면 일단 중학교 학군이 상당히 괜찮아요. 중산중학교가 일단 83.9%의 학업성취도 그리고 특목고 진학률 1.41% 해서 상당히 무난하고요. 초등학교 가깝고 그리고 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학업성취도가 높지 않은데 이제 이 중산동의 장점은 이제 일산 동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제 이쪽 일산 학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고등학교는 어차피 지원이기 때문에 중산고가 이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차피 중산고가 바로 앞이라서 사실 되게 편하죠. 네, 고품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한데 뭐 나는 좀 더 좋은 학군으로 가고 싶다 하면 이제 다른 학군도 지원할 수 있고 일단 일산 학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군 자체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이 후곡마을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호재. 네, 호재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천 2호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인천 2호선 같은 경우는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에서 발표가 됐죠. 여기 독정역부터 중산지구 인천과 이쪽 구일산 쪽으로 있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제 킨텍스역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킨텍스역과 이 GTX와 연계를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인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산마을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킨텍스역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쪽 서해선 일산역과도 환승이 가능하고 그리고 3호선 주염역과도 환승이 가능하고 또 GTX와도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 김포까지도 바로 넘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연계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죠. 네, 서해선도 상당히 좋은 노선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바로 아래쪽 마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곡과 김포공항이 상당히 큰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이 서해선과의 연계 그리고 3호선 자체는 이제 서울지하천 3호선 또 강남까지 금방 가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핵심 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진짜 핵심은 킨텍스. 물론 킨텍스역에 가서 이제 GTX를 이용하는 것도 큰 호재이지만 킨텍스역까지 이렇게 빠르게 도달해서 이 킨텍스역에 있는 수많은 인프라, 현대백화점, 뭐 킨텍스 그리고 모터 스튜디오, 이마트 타운 이렇게 해서 원마운트, 호수공원까지 해서 이 킨텍스역 인근에 이쪽에 또 테크노밸리와 또 방송 영상밸리, 뭐 라이브시티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킨텍스역의 일산의 핵심 인프라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 2호선 연장이 이 중산동의 핵심 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노선이 연장이 확실히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단기간 내에 이제 이 노선이 건설되기는 착공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아무래도 사업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노선은 아니죠. 네, 그렇죠? 업무지구와 업무지구로 있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네, 그저 이제 일산 쪽과 고양시 쪽과 김포 쪽 그리고 인천 쪽에 이 왕래를 강화시키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BC 값이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국가철도망 4차 국가철도망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추진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완공만 되면 정말 중산마을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28년차 구축, 복도식, 15평 상당히 비좁은 환경, 웜테크죠. 그죠? 그리고 직주근접. 현재 이제 인천 2호선이 아직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서해선이라든지 GTX도 아직 뚫리지 않았고 지금 3호선과 경의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직주근접은 다소 이제 좀 좋지 않다. 그리고 생활환경도 이제 아직은 이제 구도심이고 좀 외곽 입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 차가 좀 많이 다녀요. 네, 고봉로에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생활환경이 막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쪽에 뭐 상권도 있고 하지만 네, 자연환경은 좋지만 생활환경이 막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접근성을 통해서 이제 킨텍스 지역으로 빠르게 접근해서 이제 이런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환경, 직주근접,
그리고 나중에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까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단지로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안흥주공 1단지 21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1억 미만 비규제 지역 입지로 꾸준한 수요 기대, SK하이닉스 직주 근접, 경강선 호재 품고 있어 빙하기에도 높은 방어력 기대된다. 그쵸? 일단 비규제 지역이라서 이천이 상당히 지금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고, 공시가 1억 미만에다가요. 그리고 가장 큰 이제 이천의 그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죠. SK하이닉스 그리고 경강선 호재까지 해서 상당히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매물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21평 매물이 지금 2억 1천만원부터 나와있고, 복도식 21평이에요. 그래서 방 2개, 화장실 하나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장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호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7.3점. 그만큼 호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는 거죠. 우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규제 지역. 그래서 수요 공급 측면에서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교통, 일자리, 인프라, 개발 호재 모두 풍부한 지역인데, 먼저 교통부터 보시면 일단 이쪽 이천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부발역이 또 평택 부발선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부발역과 평택을 연결하는, 그래서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그리고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가 이제 연결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노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경강선 KTX도 또 연장이 되죠. 그리고 이 경강선 자체 호재도 많은데, 일단 이 경기 광주역에서 지금 수서 광주선이라고 해서 수서역부터 광주역까지 약 13분에 갈 수 있는, 자, 이천역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네 정거장만 오면 이제 수강선으로 환승해서 수서역까지 13분 만에 가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위례 삼동선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결국 신사역까지 가기 때문에. 그리고 월판선이 또 이제 2026년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경강선에서 서쪽으로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평촌이라든지 이쪽 송도 지역까지 접근성이 좀 더 강화되는, 그래서 경강선이 상당히 좋은 노선이에요. 일단 노선 자체가 역이 몇 개 없고, 그리고 거의 일자 노선이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 먼 거리를 빠르게 단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노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통 호재가 있고, 일자리 측면에서는 일단 SK하이닉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쵸? 지금 이쪽이 지금 다 SK하이닉스죠. 위성뷰로 한번 봐야 돼요, 이런 거는. 그죠? 위성뷰로 보시면,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하늘에서도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위쪽은 또 오비맥주 공장이에요. 그래서 오비맥주 공장이 지금 안흥준공 1단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어느 정도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있고 상당히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고, 또 안흥 중리지구 개발, 예,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여기 중리지구, 중리신도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쪽에 안흥지구 상당히 많은 분양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네, 그래서 지금 개발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발역세권 북단지구라고 해서 부발역도 지금 인근이 지금 다 개발 예정이죠. 이쪽 가좌지구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SK하이닉스로 배우 수요가 풍부하다 보니까 개발 압력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발역 인근도 상당히 호재가 많은 지역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울러서 재건축 사업성을 보시면 재건축 사업성도 장점이라고 해놨는데, 일단 주공아파트죠. 네, 주공아파트고 일단 PC구조예요. 네, PC구조, 조립식 공법. 그래서 안전진단이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것 같고, 용적률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분도 나쁘지 않고요. 3종이고요.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히 준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천 자체가 그렇게 막 개발이 막 많이 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 복하천도 흐르고, 이쪽에 뭐 네, 공원이 상당히 많아요. 이쪽 안흥지 호수공원도 있고, 이쪽 이천 온천공원도 있고 해서 자연환경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입니다. 단점은 이제 주거환경이죠. 아무래도 주공아파트 구축이다 보니까 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뭐 복도식 이런 면에서 약간의 단점이 있고, 직주 근접 아무래도 이천이니까, 그죠? 강남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수광선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학군이 조금 아쉬워요. 네, 중학교 학군이 조금 약해요. 그 점은 이제 조금 아쉬운데, 이쪽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하이닉스에 근무하는 그런 부부들이나 사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학군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중리지구나 이쪽 안흥지구 또 개발이 되면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생활환경 이런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이천 이 안흥주공 쪽이 거의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네, 거의 논밭이죠.
그래서 뷰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 효양산 뷰라든지 해서 뷰는 상당히 좋은데 아직 개발은 좀 덜 된 지역으로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이쪽 복화천 약간 그 수변 공간을 조금 이제 개발한다 뭐 이런 계획도 있던데 아무래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네, 어쨌든 개발 그 잠재력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시가 1억 미만에다가 비규제 지역, 더블 콤보이기 때문에 취득세뿐만 아니고 이제 양도세까지도 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앞으로의 수요가 좀 꾸준한 수요가 기대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 주근접의 경광선의 호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투자 수요가 아니더라도 이제 빙하기에도 이제 높은 방어력이 좀 기대가 되는, 어느 정도 시세를 하방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호재가 있다는 점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미 투자 수요가 좀 유입됐다는 점을 알 수 있죠. 65%의 전세가율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측면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아파트로서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원앙부영 3차 25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덕과 브레인시티를 잇는 잠재력 높은 입지, 준수한 실거주 환경, 3세권을 갖춰 꾸준한 수요가 기대된다. 그죠? 3세권이죠. 단지 앞에 삼성전자 셔틀이 정차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3단지거든요. 네, 지금 2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에 삼성전자 셔틀이 정차해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단지입니다.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 1천만원부터 매물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25평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상당히 쾌적해요. 꽤 넓습니다. 전용 60, 방 3개에 화장실 하나, 이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네, 장단점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은 지금 자연환경 호재가 이렇게 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호재가 아무래도 평택은 호재죠. 네, 호재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지금 평택시에 공급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가 좀 깎였는데 호재가 정말 풍부한 지역이죠. 네, 그래서 일단 교통 호재 보시면 일단 GTX-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확정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확정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양쪽 대선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지금 GTX-C 연장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GTX-C, GTX-L을 지제역까지 연장하는, 그래서 지제역 혹은 이제 송탄역에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서정역 역세권까지는 아니지만 서정역과 가까운 이 3단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혜라고 할 수 있겠죠. GTX가 들어오면 지금 1호선 타고 서울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GTX를 타면 금방 갈 수 있겠죠. 그러한 점에서 GTX-C 호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큰 호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평택하면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 지금 평택 캠퍼스가 지금 2공장, 네, 2공장까지 완공이 되었고 지금 3공장을 증설 중인데 무려 6공장까지 지금 이미 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7, 8공장, 9, 10공장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100조 원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지금 더 공장을 늘려서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일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평택 전체의 그런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평택이 또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여기 송탄 일반 산업단지, 뭐 7개 산업단지, 종합 물류단지도 있고요. 뭐 이쪽에는 뭐 쌍용자동차 본사도 있고 해서 일자리의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쪽으로는 또 진위산업단지가 있죠. 네, 진위산업단지에 또 LG 디지털파크까지 있기 때문에 삼성과 LG를 모두 품고 있는 그런 평택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충부영 3단지 같은 경우는 이 고덕과 브레인시티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 뭐 서정역 인근과는 다르게 이쪽은 또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 어느 정도 생활권에도 정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실거주 환경이 준수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고덕국제도시 브레인시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고덕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 배후에 있는 엄청나게 큰 도시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동탄급으로 성장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라고 보이고, 이미 가격이 거의 동탄을 뺨을 치죠. 그죠? 약 9억 원 가까이에 지금 85084 같은 경우에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이쪽은 이제 인지도가 조금 떨어지지만 사실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여기 지금 카이스트가 들어와요. 카이스트와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 대학병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영 3단지 입장에서 정말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시티도 자덕적인 그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브레인시티와 고덕시티가 같이 들어온다는 점, 그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은 상당히 앞으로의 그 장밋빛 전망을 좀 기대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축 아파트긴 하지만 아파트 밀집 지역에 정비가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인프라도 상당히 괜찮고 생활환경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이제 주거환경을 뽑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27년차 구축이고요. 그리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복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 같은 경우도 지분이 9평인데 2종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좀 힘들다. 용적률이 192%이긴 한데 재건축을 하려면 분담금을 아주 많이 내야 된다. 아니면 종상향을 하거나, 그래서 리모델링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번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직주 근접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직주 근접이라고 하면 사실 서울 접근성이거든요. 사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의 자체적인 삼성, 그리고 이쪽 쌍용, LG 뭐 이런 일반 산업단지들, 이런 자체적인 일자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직주 근접은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군은 이제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쪽이 이충동 쪽이 학군이 막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라서 사업 성취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학원가도 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고덕이나 브레인시티가 형성이 되면서 뭐 학원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자연환경 상당히 좋은데 보시면 이충 레포츠 공원 진짜 잘 돼 있고요. 불악산에 불악산 분수공원, 서정공원 해서 공원도 상당히 많고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거주도 상당히 좋고 투자 가치도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25평이잖아요. 근데 25평인데 2억이면 상당히 저렴하다. 전세가율도 꽤 높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아울러서 원앙부영이 또 있어요. 여기에도 원앙부영이 있지만 이쪽 아래쪽 세교동에도 원앙부영이 있거든요. 이쪽이죠. 이쪽 원앙부영도 상당히 입지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른데 이제 지제역세권이거든요. 이제 버스를 타면 여기서 버스를 타면은 지제역까지 금방 가기 때문에 이 지제역 GTX AC 호재라든지 이 지제역세권, 이 영신지구 뭐 이런 세교지구 뭐 이런 그 지제역세권에 또 이런 생활 인프라가 엄청나게 확충되거든요. 그리고 이쪽 서측으로는 또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쪽을 그 기반으로 한 이쪽 부영 아파트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추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